네, 지범 스님의 지대방산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방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선언일기의 저자이시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이신 지범 스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스님 오늘은 어떤 스님의 수행 일화로 우리가 또 이렇게 발심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문경 봉암사 종립선언 희양산 봉암사의 조실로 20여 년 동안 수자들을 제접했던 서함당 홍건 조실스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네. 그럼 스님께서는 이 서함큰 스님을 처음 뵈신 게 언제셨나요? 제가 강주 사태가 나고 81년도 그 봉암사를 100일 용맹정지를 한다고 방이 붙었더라고. 네. 그래가서 이제 점촌역에서 열차를 타고 석양에 이제 가은에 내렸는데 어떤 노스님 한 분이 시내버스죠. 시외버스를 타시더라고. 그래서 노스입니다 생각하고 같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81년도 초파일 끝나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4월 10일쯤 만났죠. 네. 81년. 지금부터 뭐 37, 8년 됐네요. 아, 네, 그렇네요. 그때 처음에 뵈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지금까지 되시나요? 그 노스님께서 걸망을 질고 안행버스를 타는데 네. 범상치 않더라고. 아. 그때 이제 그 조실스님으로 오신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72짝 저짝 드셨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노스님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룻밤을 잤죠. 제가 객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대중들이 조실스님한테 인사를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객스님하고 같이 조실스님 방에 들어갈 때 그 노스님이 조실이더라고. 그 스님이 계셨는데 서함 그 스님이셨군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예. 제가 그 하두를 이목구를 드는데 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업장이 두터서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절도 많이 하면서 네. 한철 잘 한번 살아보자고 하면서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봉암사의 도량이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량은 큰데 건물이 별로 없었죠. 법당도 조그만 했었고 네. 그다음에 선방도 지금은 뭐 선방이 서너 군데가 있지, 네 군데가 있지만 그때만 해는 서당이라고 조그마한 선방 한 20명.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주지가 도범스님이라고 일타스님 상자. 도자 범자 도범스님. 그 다음에 지금 봉암사 선원장을 오래 했던 전강스님. 네. 또 화강스님. 예.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50년 동안 계시는 그 법연스님이 그때도 도감이었어요. 네. 그래서 초라한 절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진을 여법하게 하는 스님들이 구참 스님들이 많이 계셨죠. 네. 그 다음에 그 해남 대흥사 조실로 계신 보선 스님도 와서 같이 지냈고 지금 직지사 주지로는 법보 스님도 선방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들 20명 이쪽 저쪽 살았죠. 수행의 기운이 뭐 그냥 온 도량 내에 가득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 네. 그때가 저 같은 경우는 20대 뭐 초반이었으니까. 네. 그렇군요. 10대 그 간도 지금 저 봉은사 선원장하는 간도 스님 같은 경우는 네. 20살이 안 됐죠. 그런 예. 또 성만 스님도 20살이 안 됐고 예. 그때는 10대, 20대 수자들이 줄을 이뤘죠. 그때만 해도. 와. 40만 돼도 노장이야. 근데 지금 선방에는 뭐 40은 젊은 스님이죠. 그렇네요. 네. 노령화, 고령화 되고 있죠, 선방도. 봉암사 하면 대중들에게는 일반인에게 평상시에는 산문을 폐쇄하고 오로지 선원으로서 여법하게 운영을 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 예, 조파일에 산문을 여는 곳 이런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봉암사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특별한 점에는 봉암사는 조실이든 주지든 소임자를 문중에 관계없이 대중이 추천합니다. 네. 서암스님 같은 경우도 57살에 쉬운 7에 조실을 추대를 받았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선덕으로 계셨고 네. 그 뒤에 62세 때인가 78년도에 와서 첫 조실로 추대했죠. 제가 갔을 81년도는
서암스님 오신 지가 한 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네. 그때 72쪽 조적이었거든요. 70대에 이제 70, 예. 예, 그렇죠. 70이 안 됐는 것 같아요. 이쪽 조적이었어요. 네. 지금의 이렇게 여법한 선언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에는 그 당시만 해든지 초창기였기 때문에요. 물론 쉽지 않았던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봉암사는 예. 양산박의 좀 소굴이었죠. 이런 양산박이란 뭐냐면 예, 무엇일까요? 그 전에는 그게 거칠고 예. 이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다가 예.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좋은 스님들이 들어가셨죠. 이게 저희들이 100일 용맹전 이럴 때가 81년도니까 네. 그때는 아주 좋은 스님들이 많이 오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봉암사는 사실은 서암 스님과 또 원행 주지. 그때 이제 서암 스님을 모실 때는 도범 스님 가시고 원행 스님 왔죠. 한 2년 있다가. 네. 원행 스님과 법연 스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수go행 명진 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산문을 폐쇄하고 불사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봉암사의 중창주. 네. 오늘의 봉암사는 서암 스님의 원력으로 서암 조심의 원력으로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당시 그 서암 스님께서는 상단 법문이라든가 소참 법문으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특히 이제 서암 스님 같은 경우는 네. 선교를 갖췄잖아요. 선과 그래서 교에 능하셨던 그래서 이제 스님. 강원 강사도 했고 네. 또 일본에 유학 가서 대학도 다니시다 오셨고 예. 그래서 선교에 아주 뛰어났고 예. 특히 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참법문 법상을 차려놓고 하는 것을 상담법문이라고 네. 하고 소참법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 소참법문은 아주 서암스님이 명품 법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암 스님 회상에는 서암 스님이 보기보다는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래서 어떤 법문을 하든 어떤 수자가 어떤 것을 묻더라도 그때그때 딱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간결하면서도 대답을 멋지게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예화를 들려주실까요, 스님?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범 스님께 1580번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지범 스님, 조실은 어떤 직책입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조실이란 네. 그 첫째 그 법의 안목이 있고 법에 안목이 있으시고. 있고 그리고 그 산 중에 가장 어른을 제일 큰 어른이시고. 예. 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해안가 네. 안목이 있는 그런 스님을 조실이라고 한다. 예. 공현 김영호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암 스님께서 하셨던 소참 법문 중에 명품 법문 어떤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끔 스님은 계룡산 다한굴에서 깨달음 얻었다고들 그러는데 예. 스님은 정말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대중이 물어보면 이 사람들아 내가 3도 4도도 없는데 어떻게 오도성이 있을까? 이런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네. 예전에 제가 서암 스님이 주로 상주했던 데가 원적사거든요. 봉황 원적사 거기서 농안면에 있는데 예. 그 서암 스님 상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상자가 제 도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반을 찾아서 저희들이 갔지요. 근데 마침 이제 국수를 끓이고 있는데 네. 서암 스님이 봉암에서 오신 거라 국수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보되 그 국수는 64도로 끓여야 제맛이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성엽 스님한테 상자 성엽 스님 그 64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88에 64 아니니까 88 끓이라고 88 네. 끓이라고 그게 64도라. 아주 재치 만점이셨네요. 네, 아주 네. 되게 했죠. 서암 스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시게 되셨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서암 스님께서는 네. 가까운 예천에
서악사라고 네. 거기에 이제 서암 스님 아버님이 유명한 독립군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천, 문경 그쪽에 독립군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게 핍박을 받았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젊은 날에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애천 서학사에 갔는데 애천 서학사 주지 스님이 하산 스님이거든. 네. 일대 그 강사였는데 서암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네가 선생한테 듣은 거, 책에서 본 거, 너한테 듣은 얘기 말고 네 얘기만 한마디 해라는 거야. 서암 스님보다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네.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를 바로 바로 물어보셨네요. 찔러버렸죠. 한마디를 못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 행자생활에는 머슴살이를 한 3년 한 거예요. 말이 행자생활이지 거기 공양주도 오고 채공도 오고 부목도 오고 정말 어렵게 해서 네. 그 서암 스님이 하산 스님한테 치문, 서장, 선요, 절요 이런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네. 지극한 신심은 기본이고 정말 하심에 하심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셈인데요. 또 어떤 일화를 좀 들려주실까요, 스님?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네. 원주나 주지가 대중이 많고 살림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암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중은 자기 먹을 것 다 가지고 다닌다. 특히 수자들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살림 걱정하지 말고 네. 자네들이 하도 소인 본다고 해서 공부 못한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그 공부 못한 것을 수자들은 먹고 사는 건 자기 건 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네. 자네들이 주집을 한다. 그다음에 원주를 한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한 것이 그것이 걱정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서암 스님은 인사를 자기 상자나 이런 가까운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대중이 네. 추천하면 그 사람을 그 주지나 소임자로 이렇게 앉혔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해전문 인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해전문 인사가 아니고 네. 아주 탕평책을 썼죠. 네. 그래서 대중이 추천한 사람은 그리고 일단 소임을 맡기면 그 사람한테 소임을 맡기고 간여를 안 했어요. 간여를 네. 했어요. 굉장히 앞서가는 리더십을 그럼요. 보이신 큰 스님이신데요. 그 우리 지범 스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뭐 많은 말씀 들으셨겠지만 서암 스님의 수행담 가운데 지금까지 스님 마음에 이렇게 아로 새겨진 그런 말씀은 또 그런 어떤 다른 말씀이실까요? 얘기보다도 네. 저는 제가 첫 철을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두에 대한 신심,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나 하두에 대한 믿음을 부처님을 믿는 마음처럼 가져라. 이 하두만 들면은 예. 모든 것이 해결되고 특히 생사 문제가 해결된다. 네. 그래서 하두에 죽고 하두에 살아라. 이게 누구야 해인사 해암 스님처럼 하두에 죽고 수자는 하두에 죽고 하두에 살아라. 네. 그러면서 수자들이 책본 얘기를 하면은 예. 책본 얘기를 하면은 결제 중에 책을 보는 사람은 참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공부는 네. 책은 여선에 보면 되지 네. 죽기 살기로 온 사람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나. 본인은 책을 많이 보고 선교를 갖췄지만은 네. 수자들이 책 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마음이 해태해지고 간절함을 놓치게 될까봐 예, 그런 경계를 말씀을 많이 하신 것 했죠. 같은데요. 서암 스님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하겠네요, 스님.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내시고 싶은데요. 이 지대방 산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을 검색하시면 지범 스님과 함께 나눈 수행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 지대방 산책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암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 만나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